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성훈 교수님 연구실 송호원 연구원입니다. 이번 논문 조사에서는 같은 연구실의 정보엽 연구원과 진행하게 되었으며, 정보엽 연구원은 메소드 관련 파트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맡게 된 논문의 제목은 Miriam Exploiting Elastic Kernels for Real-Time Multi-DNN Inference on Edge GPU입니다. 네, 이번 발표 목차입니다. 네, 최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특히 증강현실과 자율주행과 같은 엣지 컴퓨팅 환경에서 여러 딥 뉴럴 네트워크 작업의 동시 실행을 지원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은 실시간 성능 요구사항이 서로 다른 여러 DNN 작업의 실시간 동시 실행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엣지 GPU는 리소스가 제한적이며 서버 수준의 GPU와 달리 하드웨어 수준의 리소스 관리 메커니즘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여러 DNN 작업이 동시에 실행될 때 리소스 경합이 발생하여 성능 저하가 발생하게 됩니다. 모바일 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제스처 인식 및 사용자 행동 분석과 같은 DNN 추론 작업이 원활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바일 엣지 장치는 여러 DNN 추론 작업을 실시간으로 실행할 수 있는 충분한 계산 자원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 논문 리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논문의 저자는 쿠다 프로그래밍 모델의 기본 개념과 GPU에서의 커널 실행의 핵심 측면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입니다. 쿠다 GPU는 여러 개의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각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는 여러 개의 코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코어들은 스레드의 명령어를 실행하는 처리 유닛입니다. 동일한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 내의 모든 코어는 동일한 레지스터라는 것의 세트를 공유하며 공유 메모리를 통해 서로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레드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스레드는 쿠다에서의 가장 작은 실행 단위입니다. 그래서 각 스레드는 독립적으로 실행되며 각각 고유의 스레드 아이디를 가지게 됩니다. 같은 커널 내에서 여러 스레드가 병렬로 실행이 되며 작업을 나눠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스레드 블록입니다. 그래서 여러 스레드가 모여 하나의 스레드 블록을 형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블록 내 스레드는 상호 간에 동기화될 수 있으며 공유 메모리를 통해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블록 내에서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실행이 되며 블록 내의 모든 스레드는 동일한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 내에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네, 다음 개념은 그리드라는 개념인데요. 네, 그리드는 또 다시 블록의 모음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스레드 블록이 모여 하나의 그리드를 형성하고 그리드는 1차원, 2차원, 3차원 배열로 조직될 수 있습니다. 그리드 내 여러 블록이 병렬로 실행되며 여러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에 분배되어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어, 정리를 하자면은 코어는 실제 연산을 수행하는 유닛입니다. 그래서 코어는 스레드를 실행하고 스레드가 요청한 계산을 수행합니다.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는 여러 코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여러 스레드 블록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 내 코어들은 할당된 스레드의 명령어를 병렬로 실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커널은 GPU에서 실행될 프로그램 코드로 여러 스레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커널의 각 스레드는 코어에서 실행되어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이어서 미리암에서 제시하고 있는 메소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암의 전체적인 오버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암은 오프라인에서 작동하는 엘라스틱 커널 제너레이션과 온라인에서 작동하는 커널 코디네이션 두 개의 파트로 나눠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엘라스틱 커널 제너레이션에서는 이전에 크리티컬 태스크와 노멀 태스크가 있을 때 노멀 태스크를 조금 더 잘게 쪼갠 것을 이제 엘라스틱 커널 제너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작은 태스크로 나눌 때 특히 주의해야 될 점으로 인트라 그리고 인터 SM 컨텐션을 주의해서 엘라스틱 그리드를 짜야 된다라고, 엘라스틱 그리드와 블록을 짜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커널 코디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크리티컬 커널과 엘라스틱 커널들을 모니터링을 하다가 어베일러블한 SM이 나왔을 때 리소스에 맞춰서 크리티컬 태스크를 우선 배치하고 엘라스틱 커널들을 잘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잘
맞는 양만큼 배치를 하는 것을 그렇게 이제 스케줄링 하는 것을 커널 코디네이션의 역할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이미지는 미리암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오버뷰 이제 전체적인 컨셉도를 가져온 건데요. 왼쪽 하단에 이제 non critical task들에 대해서 엘라스틱 커널을 그리드와 블록 형태로 나눈다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이게 이제 엘라스틱 커널 제너레이션 단계이고, 이 온라인 커널 코디네이션 단계에서는 크리티컬 1번과 같이 크리티컬 그리고 노멀 태스크가 들어올 때는 별 문제 없이 진행이 되다가, 2번과 같이 크리티컬 태스크와 노멀 태스크가 동시에 들어왔을 때 크리티컬 태스크를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고, 잘 쪼개져 있던 노멀 태스크들을 그 남는 리소스만큼 적당하게 끼워 붙여서 두 가지가 혼합적으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프라인에서 작동하는 엘라스틱 커널 제너레이션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라스틱 커널 제너레이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문제를 뽑고 있는데요. 하나는 인트라 SM 컨텐션, 다른 부분은 뒤에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릴 인터 SM 컨텐션, 그리고 엘라스틱 커널 트랜스포머 구축하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우선 인트라 SM 컨텐션부터 설명을 드리면, 인트라 SM 컨텐션이라는 거는 이 SM 내부에서 그 리소스에 접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충돌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GPU 코드를 옵티마이징을 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챌린징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은 엘라스틱 블록을 제너레이트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라스틱 블록은 여러 개의 스레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스레드들을 이제 persistent 스레드로 구성을 해서 기존의 이제 스레드는 익스큐션이 끝나면 그 스레드가 종료가 되지만, 이 persistent 스레드는 잠시 살려둠으로써 엔데일 로지컬 투 피지컬 매핑을 해서 여러 개의 스레드를 하나의 일라스틱 블록으로 구성을 해서 메모리 접근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레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스레드를 어떻게 콤비네이션 하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디자인 스페이스가 크기 때문에, 이 워크로드 밸런스드 가이디드 디자인 스페이스 슈링킹 방식은 이 스레드의 콤비네이션이 너무 많아서 이 최적의 그 엘라스틱 블록을 선정하는데 너무 많은 이 컴퓨테이션이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을 또 하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디자인 스페이스 슈링킹에서는 우선적으로는 이 디스패치 페일리어가 날 수 있는 콤비네이션은 우선적으로 제거를 한 다음에, 남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 WI 스코어와 O 스코어의 곱셈을 하나의 매트릭으로 사용을 해서 상위 20%의 후보자들만 뽑아서 그것들 중 베스트 퍼포먼스를 가지는 엘라스틱 블록으로 구성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WI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 엘라스틱 커널의 스레드 개수보다 이 리메이닝 허용 가능한 스레드 개수가 너무 많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니피션시, 그리고 그 크리티컬 캐럴과 매칭했을 때 너무 큰 하나의 블록이 생성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인이피션시를 하나의 그 정량화된 점수로서 표현한 수치이고, 그런 이제 매트릭이고, O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디시전 메이킹 리퀘어먼트 바이올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점수를 O 스코어로 표현을 해서 두 개의 곱셈을 하나의 매트릭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의 이제 후보자들을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이 본 논문의 저자들이 여러 이제 환경에서 구축을 해보면서 20% 정도면 베스트 퍼포먼스 그 엘라스틱 블록 조합이 그 배제되지 않더라라는 이제 경험적인 것을 토대로 선정된 숫자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터 SM 컨텐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SM 간의 글로벌 변수와 같은 이제 메모리에 동시에 접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충돌 문제를 꼽고 있고, 이것은 이제 주어진 커널을 잘 슬라이싱을 해서 엘라스틱 그리드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커널을 슬라이싱 할 때는 디코토미 알고리즘을 이용을 했고, 이거는 단순히 그냥 이분법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려진 엘라스틱 그리드들은 그 GPU로부터 인디펜던트하게
GPU에 들어가서 이제 수행될 수 있는 그리드들로 구성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커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리드 내부에 있는 저 블록들이 다 같이 이렇게 뭉쳐서 SM에 들어갔다면 오른쪽에 있는 엘라스틱 커널의 이제 예시를 보시면 블록들을 좀 3개, 1개 이렇게 나눠서 그 리소스 그 사용 가능한 리소스에 맞게 리매핑을 해서 적절한 SM에 분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엘라스틱 그리드를 조금 더 슬라이싱 한다. 이런 기법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소스 투 소스 엘라스틱 커널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이 1번, 2번 문제를 해결한 요 솔루션을 가지고 실제 엣지 컴퓨터에 적용을 해봤을 때 생각보다 그 효율이 높게 나오지 않더라. 왜 그런지를 살펴봤더니 실제로는 이 커널이 이미 블록의 사이즈와 그리드 사이즈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엘라스틱하게 잘라내야 하는데 사실은 커널이 디터민 될 때 이런 블록 사이즈랑 그리드 사이즈가 이미 다 디파인이 돼 있어서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이 본 저자는 이거를 이제 커널을 인풋 받는 게 아니고 소스를 인풋 받아서 이 거기 소스에 존재하는 여러 변수들을 글로벌 스레드 아이덴티파이어를 이용을 해서 하나의 베이시스로 그 다 변환을 한 다음에 그 변환을 한 다음에 이제 엘라스틱 그리드나 블록을 그 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줌으로써 더 자유롭게 그 인풋되는 이 DNN을 좀 더 자유롭게 엘라스틱 커널과 죄송합니다. 그 엘라스틱 블락과 엘라스틱 그리드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이 트랜스포머를 제작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온라인에서 돌아가는 요 커널 코디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에서 잘 쪼갠 그 태스크들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적절하게 스케줄링하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크리티컬 커널을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크리티컬 커널이 들어오면 앞서 수행되고 있었던 이 노멀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잘 쪼개져 있었기 때문에 쪼개진 파트 하나를 잘 골라서 황급히 종료시키고 크리티컬 커널을 먼저 수행을 한 다음에 종료된 이후 부분부터 다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빈패킹 정책을 채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리드 블록 사이즈를 이제 잘 쪼개놨기 때문에 남는 리소스에 대해서 노멀 커널을 잘 쪼개진 파트만큼 잘 집어넣어서 수행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알고리즘을 쉐이디드 바이너리 트리를 이용을 해서 그 디시전 트리와 같이 이런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잘 잘라진 양만큼의 커널을 크리티컬 커널을 수행하고 남은 리소스에다 집어넣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노멀 커널을 전체 다 이제 대조를 해보고 너무 크네 그러면 절반 쪼개서 그 전체 이제 샤드를 전체 쪼개서 일부만 넣어보고 그래도 크네 하면 다시 한번 쪼개서 집어넣어보고 이런 방식으로 이용해서 이 노멀 커널을 적절하게 쪼개서 남은 리소스에다가 대응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채택을 하면 이 엘라스틱 블록들이 딱 레프트 오버한 리소스에 크리티컬 커널을 수행하고 딱 남아있는 리소스에 적합한 양만큼의 컴퓨테이션만 수행하도록 잘 배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이러한 이 메소드를 적용을 해서 실제로 그 여러 개의 DNN 셋에다가 적용해봤을 때 얼만큼의 효과를 내는지 이밸루에이션 단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한된 시스템의 성능 평가입니다. 평가를 위해 테스트베드 셋업은 보이신 것과 같은 환경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MBT마트 벤치마크인데요. 다양한 중요도 수준을 가진 DNN 장업을 평가하기 위해 구축된 벤치마크입니다. 벤치마크는 세 가지의 다른 패턴을 부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균일 분포, 두 번째로는 포화성 분포, 그리고 세 번째로는 클로스 룹 분포입니다. 균일 분포는 클라이언트가 고정된 빈도로 추론 요청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포화성 분포는 그 이벤트 기반 응용 프로그램을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고요. 클로스 루프는 클라이언트가 지속적으로 추론 요청을 보내는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네, 다음은 MBTB에서 사용된 모델입니다. 모델은 보이신 것 같은 그 AlexNet, SqueezeNet, GRU, LSTM, ResNet, 사이퍼넷이 있습니다. 이 모델들은 다양한 입력 데이터 크기와 함께 사용이 되어 실제 응용 프로그램에서의 추론 작업을 모방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미래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존의 DNN 스케줄링 방법들과 비교를 했습니다.
sequential GPU multi-stream with priority interstream barrier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sequential 같은 경우 critical task와 normal task를 차례대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critical task의 end-to-end 지연 시간을 최적화하지만 전체 처리량이 낮을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GPU multi-stream with priority는 critical task와 normal task를 동시에 실행하도록 큐에 넣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NVIDIA 트리턴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interstream barrier 같은 경우에 다중 스트림 기반의 다중 DNN 연산 스케줄링 방법입니다. 다른 커널 간의 동기화를 통해 커널 디스패치를 수동으로 제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함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표를 사용했습니다. end-to-end latency, overall throughput, 그건 전체 처리량, 그리고 active occupancy가 달성된 점유율, 이렇게 세 개를 사용해서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보이시는 그래프는 전반적인 성능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MBTA A는 클러스트 루프고 MBTB BCD는 균일 분포, 포성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MBTB A의 경우 RTX 2060 GPU 기준 시퀀셜 접근법과 비교해 봤을 때 멀티스트림은 크리티컬 타스크 지연 시간을 1.95배, 인터스트림 베리어는 1.25배 증가시켰습니다. 반면 미리암은 크리티컬 타스크 작업 지연 시간을 21%만 증가시켰습니다. 전체 처리량은 시퀀셜 대비 1.92배 증가했습니다. 자비얼 GPU의 경우 멀티스트림은 크리티컬 타스크 작업 지연 시간을 2.02배, 인터스트림 베리어는 1.77배를 증가시켰습니다. 메리암은 크리티컬 타스크 작업 지연 시간을 21%만 증가시켰습니다. 전체 처리량은 시퀀셜 대비 1.91배 증가했습니다. 균일 포화송 크리티컬 타스크의 실행 빈도가 균일 포화송 크리티컬 타스크의 작업 지연율의 경우 크리티컬 타스크의 실행 빈도가 감소함에 따라 전체 처리량은 모든 접근 방식에서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시퀀셜 대비 처리량을 자비어 기준 BCD에서 각각 1.85배, 1.79배, 1.91배 증가시켰습니다. 크리티컬 타스크 작업 지연 시간은 21% 이하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균일 포화송 크리티컬 타스크의 경우 크리티컬 타스크의 작업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전체 처리량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GPU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며 이는 다른 접근 방식보다 높은 스트리밍 멀티프로세서 자원 활용도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DB 워크로드 전반에서 시퀀셜과 비교했을 때 멀티스트림과 인터스트림 베리어는 처리량을 증가시키지만 크리티컬 타스크 작업 지연 시간을 크게 증가시키는 반면 미리암은 크리티컬 타스크 작업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처리량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 시스템은 다중 DNN 추론 작업을 엣지 GPU에서 실시간으로 실행할 때 크리티컬 타스크의 작업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전체 처리량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 입증을 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스케줄링 접근 방식과 비교했을 때 GPU 자원의 활용도를 최적화하고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임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는 두 개의 AlexNet C와 M 모델을 단일 2060 GPU에서 동시에 실행하여 분석을 합니다. 네, 여기서 메리암 모델을 멀티스트림 모델과 비교를 하였는데요. 이 분석을 통해 크리티컬 타스크와 노멀 타스크의 성능 차이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실험 설정으로는 AlexNet C를 크리티컬 타스크로 설정을 하였고 AlexNet N을 노멀 타스크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크리티컬 타스크 같은 경우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었고 노멀 타스크의 경우 녹색과 분홍색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험 방식은 두 작업 모두 클로스드 루프 방식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분홍색 블록이 녹색 블록보다 훨씬 많으며 분홍색 블록이 파란색 블록과 밀접하게 패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중요한 커널과의 동시 실행 동안 탄력적 커널이 효율적으로 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네, 지연 시간의 경우 메리암을 사용한 AlexNet C의 엔드-투-엔드 지연 시간이 멀티스트림보다 훨씬 낮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메리암의 평균 계층별 오큐펜시는 65.25%고 멀티스트림은 32.9%입니다. 이는 메리암이 더 많은 활성 와플을 주기당 유지시키며 자원 경합을 줄여 병렬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탄력적 커널은 그리드 크기와 블록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어 다양한 작업 부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케이스 스타디입니다. 저자는 실제 자율주행 환경에서 그 메리엄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LGS VR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주행 차량의 크리티컬 태스크와 노멀 태스크를 동시에 실행할 때 시스템 성능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워크로드로는 장애물 감지를 크리티컬 태스크로 설정을 하였고 포즈 추정을 노멀 태스크로 설정을 하였으며 성능 평가 지표로는 전과 같이 시퀀셜, 멀티스트링 그리고 이너스트림 배리어 방식과 비교하여 장애물 감지 작업의 지연 시간, 전체 처리량, 점유율을 오큐펜시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시퀀셜, 아까 말했듯이 시퀀셜 멀티스트림, 인터스트림 배리어 방식과 비교하여 장애물 감지 작업의 지연 시간을 각각 1.11배, 1.82배, 1.56배로 줄였습니다. 전체 처리량 같은 경우 미리엄은 시퀀셜 대비 1.89배 전체 처리량 향상을 보였고 멀티스트림과 IB의 경우 각각 1.41배, 1.25배 처리량 향상을 보였습니다. 평균 점유율의 경우 미리암은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 자원 활용 측면에서 평균 69.2%의 점유율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시퀀셜 멀티스트림 IB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물 감지와 포즈 추정 작업이 낮은 빈도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실험에서 노멀 태스크의 탄력적 커널이 크리티컬 태스크와 동시에 실행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탄력적 커널 조각의 중단 오버헤드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미리암은 전체 처리량을 89%로 향상시켰으며 크리티컬 태스크의 지연 시간은 11%를 증가시켰습니다. 이는 탄력적 커널 설계가 크리티컬 태스크의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면서도 처리량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음을 입증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엣지 GPU에서 다중 DNN 추론 작업 시 미리암은 탄력적 커널과 런타임 동작 커널 코디네이터를 통해 작업 경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쿠다 기반의 4개의 DNN 추론 벤치마크에서 평가된 결과 미리암은 전체 시스템 처리량을 최대 92%까지 증가시키면서 중요한 작업에 대한 지연 시간 오버헤드를 최소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발표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